라이브 방송 시간에 한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이 전화번호로 문자로 좀 상세히 보내주시면은 채택된 답변에 대해서는 부자병법 유튜브 채널에 답변을 달아서 친절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얼PS 컨설팅 김규진 이사입니다. 자, 시청자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라이브 방송 중에 보내주신 시청자 고민 빠르게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고민 보내주셨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왕십리 텐즈힐 1단지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거주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샀는데요. 자, 이번에 임대차 3법,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얘기하겠죠. 자, 임대차 3법 소급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자, 전세 시세는 주변보다 2억 정도 지금 저렴한 상황인데요. 자, 해결 방법이 없는 건가요? 시세보다 한참 저렴한 전세 계속 놓을 수밖에 없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바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죠? 해결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셨는데 사실 답변부터 먼저 드리면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죠? 지금 전세 시세가 주변보다 한참 저렴한데 이걸 시세대로 이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시청자분한테만 발생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사실 모든 임대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고민이라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시청자분의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분이 왕십리 뉴타운 텐즈힐 1단지를 이제 매수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분은 지금 처음에 그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뉴타운 텐즈힐 1단지 이제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분은 지금 실거주할 일은 없으신 거예요. 그죠? 실거주할 일은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를 처음에 살 때 조금 주변보다 시세가 저렴하게 전세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세가 주변 시세보다 2억 정도 저렴하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2억 정도 저렴하다. 근데 처음에 매수하실 때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자, 왜냐면 만기 때 이제 세입자가 바뀌거나 기존 세입자에게 주변 시세대로 이제 전세 보증금을 올려서 맞추려고 하셨을 거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뉴타운 텐즈힐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신축의 대단지 그리고 도심에 위치한 이런 입지 아닙니까? 즉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만한 입지였다는 거죠. 주변 시세대로 전세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분도 그런 생각으로 투자 목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셨던 건데, 자,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사실은 세입자분이 제가 2년 더 거주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최대 5% 정도까지밖에 못 올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셨다는 거죠. 주변보다 전세가 한 2억 정도 저렴한데 5% 올린다고 이게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지금 난처한 상황이고, 자,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께서 해결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사실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세입자분이 퇴실하시는 거죠, 퇴실. 자, 세입자분이 퇴실하시고 새로운 세입자를 이제 맞추시게 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게 되면 5% 이상 집주인분이 원하는 대로 임대가를 설정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세입자분이 계속 2년 이상 거주하겠습니다, 2년 더 거주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보증금을 많이 올릴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분이 퇴실하시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보증금은 자유롭게 이제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 세입자가 퇴실하는 거, 이게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요 아파트가 예전에 매수하셨고 혹시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하셨다면 그렇다면 이제 5% 이상도 올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임대주택
임대주택을 성격에 따라서 이제 좀 분류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제 일반적인 임대주택, 일반적인 임대주택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있어요. 등록된 임대주택, 등록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등록 임대주택이 뭐냐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 임대 사업자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신 임대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두 가지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자,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죠. 자, 등록 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처음에 매수해서 주택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구청에 가서 4년짜리 임대주택이나 8년짜리 임대주택으로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년 임대주택, 8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그에 따른 의무가 발생하시게 되는 거고, 자, 그 의무에 따르면 요런 등록 임대주택들은 세입자가 바뀌어도 5% 이상 증액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입자가 바뀌어도 무조건 5% 증액 제한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를 내게 되죠, 오히려.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5%를 무조건 지키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일반 임대주택. 만약에 이제 뭐 주택 임대 사업 같은 걸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매수해서 뭐 전세 주시거나 월세 주고 계신 주택들, 이런 주택은 만약에 세입자가 퇴실하고 세입자가 바뀌면은 5% 이상 올려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된 임대주택이 아니시라고 하면 세입자가 퇴실할 때 5% 이상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랄 수 있는 것은 세입자가 퇴실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제가 만약에 세입자라면 그렇게 쉽게 또 퇴실할 것 같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냐? 제가 여기 세입자고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지금 거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오히려 집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뭐 이사를 나갈 수도 있는데요. 혹시 제가 이사 나가게 되면 이사비랑 뭐 중개 수수료랑 새로운 집을 구해야 되니까 거기에 플러스 뭐 돈 조금 더 주시면 제가 퇴실해 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제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대가로 뭐 저한테 좀 이렇게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으로 제안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린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이번에 개정된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으로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대인이 임차인과 서로 합의해서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해서 세입자한테 어느 정도 좀 돈을 이렇게 내주면은 계약 갱신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역으로 세입자가 제한 못하라는 법도 없잖아요. 뭐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럼 집주인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뭐 5% 내에서 연장 계약하고 2년 더 살게 해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면 뭐 본인이 들어가서 거주를 한다고 하고 이제 세입자를 내보내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집주인분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데 이렇게 그냥 억울한 상황에서 상황이 종료되는 거냐? 아니죠. 자, 여기서 이제 5%를 증액해가지고 만약 계약을 하고 2년이 지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2년 뒤에는 이제 집주인분들의 반격이 시작이 되겠죠. 그죠? 자, 2년 지나고 이제 세입자는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주변 시세에 맞게 2억 이상 보증금을 증액해서 집주인분에게 이제 증액해주고 계속 거주를 하든지 아니면 퇴실을 하든지. 그죠? 근데 이게 사실 2년 뒤의 문제가 아니기도 하죠. 이미 지금 전세 시장에 매물들이 뭐 거의 씨가 말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부터 이미 집주인분들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고 하면 이제는 4년 계약을 염두에 두고 전세를 구해야 되니까요. 세입자가 뭐 살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앞으로 4년 동안
이제 보증금이 고정된다고 생각하고 전세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미 전세 시장에 지금 굉장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는데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에요. 뭐 시청자분 입장에서도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런 이번 법 개정이 사실 나중에 임대차 시장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은 뭐 단기적으로 평가할 일은 아니긴 합니다. 장기적으로 좀 지켜보긴 해야겠죠. 근데 사실 당장 집을 구해야 되는 건 현실이잖아요. 세입자분들한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집주인분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게 과연 실제로 진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서민들이 안심하고 어떤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저는 계속 의문이 듭니다. 뭐 저는 이렇게 오히려 묻고 싶어요.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은 보증금으로 오래오래 전셋집에서 거주하는 게 과연 실제 서민들이 원하는 주거 환경이냐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 부족하긴 해도 내 집에서 이사갈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거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진짜 원하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세입자 보호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과제이긴 하나 그에 앞서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이번 법 개정 굉장히 많은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텐데 우리가 주의 깊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 고민 빠르게 한번 해결해 보았는데요. 자, 뭔가 직접적인 또 도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네요. 자, 어쨌든 이 시청자 고민 상담 시간은 시청자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라이브 방송 때 고민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줄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리얼PS 컨설팅 김규진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 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 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으로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줄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어서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 주셔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 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한 권, 두 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 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